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들이 안정적인 흐름 관리냐라고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가득 담겨져 있는 수요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그 제도의 댐을 열었을 때 얼마나 쏟아져 나올지는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소위 폭풍 전야 같은 그런 흐름의 전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결국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건 그래,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이런 부분일 텐데요. 일단 요즘 뭐 월세 물건이 많아졌다고는 하던데 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자, 왜 이런 흐름일까요? 구조적인 이유가 있나요? 우선 지금 공급에 대한 그 얘기잖아요. 월세에 대한 공급. 근데 월세에 대한 공급보다도 지금 수요자들,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하는 수요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소위 그 월세 가격들이 가격에 떨어지는 하방 지지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이 월세 선호하는 현상들도 일정 부분 커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뭐 반포에 뭐 원밸리 아파트라고 예를 들어서 치면 월세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내도 1년이면은 뭐 한 1억 2천 정도 하잖아요. 30년을 내도 한 36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월세로 거주를 하면서 내 집 마련을 노리겠다라는 수요들도 있는 거예요. 전세 쪽으로 자금을 많이 묶어두게 된다라면은 청약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 때 시점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월세는 보증금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의욕들이 생긴 그런 수요들 같은 경우는 월세를 선택을 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배경으로 보면은 신규 단지들에서 실거주 요건들을 상당 부분 강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임대차 3법을 통해 가지고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도 줄어들었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는 신규 물량들이 굉장히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로 인해서 이런 뭐 월세에 대한 그 가격들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런 그 시장의 트렌드가 상당 부분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요즘엔 뭐 실수요자분들도 선택지가 없다라는 말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런 현상에서는 지금 현재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중저가 시장의 그 주택에서 머무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목돈을 마련하기 전까지 월세에서 이제 전세로 가기 위한 그런 뭐 노력들을 해왔는데 시장에서 전세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뭐 저도 중간중간 매번 체크를 해보지만 수천 단지가 되는 곳들도 동일 묶음으로 묶으면은 뭐 10개도 안 되는 정도 수준의 전세 물량이고요. 그리고 월세가 나왔다고 해도 이게 월세인지 전세인지 모를 정도의 그 보증금. 뭐 예를 들면 뭐 보증금이 5억이나 뭐 10억이나 이런 뭐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거에 대한 비중이 좀 월세 쪽에 많은 수요들 있잖아요. 뭐 1, 2인 가구라든지 사회초년생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타격을 좀 크게 입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들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소비를 하는 고정소득을 가진 가구들도 굉장히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정소득 대비했을 때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 또 월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돼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사다리, 뭐 이런 것들의 그 사다리의 폭이 굉장히 좀 넓어져서 좀 올라가기 힘든 정도의 수준. 그리고 심지어 보폭이 좀 작았던 그런 사다리들은 뭐 없어졌다라고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된다면 뭐 내년 전월세 시장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요. 예,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전세 물량이 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시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그 벽이 상당히 높아졌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대출의 금액들도 굉장히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매를 선택하고 싶어도 매매를 선택할 수 없는 수요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지금 떠밀려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월세 시장은
이제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사철, 특히나 학군지 이동할 때 하반기에 잘 움직이진 않거든요. 상반기 때 움직임 경향들이 많고 어떤 뭐 고용 중심지 중심으로 해서 내가 취업하는 그런 취업 시즌의 장도 뭐 봄철에 상당 부분 많이 열리기 때문에 이 시절에 전월세 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전세 월세 가격의 상승에 대한 압박도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상품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품군 안에서도 어려움들을 굉장히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 내가 희망하는 지역의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전세 시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월세 시장을 얘기하면 또 다주택자분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전월세를 공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다주택자를 이렇게 압박하는 이런 배경은 뭐가 있나요? 뭐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판단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들이 이런 분들은 높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을 하더라. 그 레버리지의 가장 메인은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달리 말하면은 이 전세를 활용해서 집을 산다라는 거는 하나의 전세를 공급하는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를 옥죄는 것들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라고 판단을 해본다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주택자를 굉장히 줄여왔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부분들도 상당 부분 축소를 해왔어요. 그럼 결국은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이 되고 월세 중심으로 시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안정화를 가져오고 집값이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도 많이 진입하기 어렵고 임대사업자도 어렵고 월세 비중이 커진 시장에서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 이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 주요 원인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그 배경들은 투기 세력들, 그리고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린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정책 설계를 해왔는데, 그런 배경에 맞춘 그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뭐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답답한 지점이 좀 뭐고 또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할지에 대한 좀뭐 제안 혹시. 다주택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을 하는 게 다주택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공공주택, 임대주택의 비율은 한 8%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민간에서 한 90% 정도는 담당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축소를 시킨다라는 거는 시장에 그 굉장히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월세나 전세 시장에. 그리고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나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공급을 해줄 역할이 있죠. 단순히 전월세뿐만 아니라 매매 시장에 물량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을 지금 뭐 실수요자라든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완화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가장 희망을 하는 거는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신뢰가 구축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뭐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해 하실 이런 지점을 한번 여쭤볼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규제가 세지고 대출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좀 앞으로의 좀 예측 이런 부분들 한번 고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의 정책 흐름 안에서는 거래 절벽의 저변동성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그 제약과 거래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변동성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위기감으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자들 입장 안에서는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들이 안정적인 흐름 관리냐라고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이 병목 현상의 흐름이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가득 담겨져 있는 수요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그 제도의 댐을 열었을 때 얼마나 쏟아져 나올지는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제도 안에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를 동반한, 그러니까 매매를 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입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됐을 때는 좀 단기적인 급등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시점은 지나고 나서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그 관망세가 약간의 소위 폭풍 전야 같은 그런 흐름의 전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가능성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될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쪽도. 예. 지금 상황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 안에서 이제 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뭐 투기 과열 지역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있는 시장 환경을 과연 투기 시장으로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판단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할 때 정량적인 그 요건을 세울 때 가격의 변동성만 볼 게 아니라 실거주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거주 비율이 높다라고 보면은 이제는 뭐 소위 말하는 그 전세를 활용해서 갭 투자가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실수요 비중에 맞춰가지고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게 이제 정량적으로 수치화가 안 된다고 하면 정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보고 지금 시장 환경 안에서라면은 서울 안에서 상당 부분의 자치구는 뭐 25개구 중에서 한 10개구 정도는 규제에 해당되는 지역을 축소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요즘 뭐 주택 공급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뒤엎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카드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린벨트 해제가 도움이 되는 거는 맞다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좀 완화하는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거쳐야 되는 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급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뭐 한 15년,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의 불길을 잠재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우리가 그린벨트 신도시 같은 경우도 한 20년을 바라보고 하는 공급,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한 10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 2년 정도 안에 공급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20년 뒤에 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수요들도 상당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때 수능 볼 나이예요. 또 1, 2년 정도의 비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면 지금의 아파트 선호 현상이 짙은 상황에서는 맞지가 않은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공급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공급을 내놓을 수 있는 유통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공급이 필요합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자,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실수자분들이나 무주택자분, 뭐 투자자분들에게, 자, 앞으로 뭐 이런 변화는 꼭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조언이나 기준점 혹시 있으면 한번 조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부동산 관련된 시장 안에서 정책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고 있는 흐름입니다. 결국은 정책의 방향성을 보고 판단을 하는 그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다음에 나오는 정부에 대한 그 정책이 규제 정책이냐 아니면 시장에 순응하는 정책이냐라고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규제 정책이 좀 더 강도가 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풍선 효과를 대비를 해서 주택을 매입을 하시는 것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시장에 좀 순응을 하고 규제에 대해서 완화의 신호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을 조금 더 오히려 기다려보고 매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송승현 대표님을 모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